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면서 오늘 좀 비밀을 밝혀볼 종목까지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현재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볼게요. 딱 제 쪽에 있는 반도체 쪽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는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사주던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비교적 괜찮습니다. 1% 상승이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들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찌됐건 성장 스토리와 실적이 받침이 되다 보니까 빠질 때는 버텨주고 오를 때는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제 하나솔루션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실적 내놓고 7%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거든요. 오늘장에서는 3.5%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보험주가 밤사이 미국에서 좀 괜찮았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죠. 자, 저희는 LG 에너지 솔루션 리뷰부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14일 종목이었는데요. 실적이 그 사이에 발표가 됐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 실적도 3분기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일단 지금 최근에 글로벌 굉장히 큰 2차 전지 ETF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편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마 11월에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마 그 자금이 한 3천억 좀 안 되게 좀 집행이 되는 부분으로 미리 좀 이제 그 자금들이 좀 먼저 모멘텀을 기다리고 들어온 것도 있고 거기다가 뭐 사실 컨센 상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계속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 북미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아마도 기대가 되는데 그 접점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셀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 수주 잔고는 한 370조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70%가 북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또 추가적인 북미향 수주가 지금 노출된 것 이외에도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캐파의 상향은 더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 그 전기차 침투율이 사실 그 10%가 아직 안 되거든요. 7, 8%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유럽과 중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성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쪽에 이제 포지션을 아직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내년부터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가 되는 쪽이 미국 북미 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의 수혜주로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당분간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지금의 주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미국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은 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변 건네주셨습니다. 뷰가 바뀌는 시점에 저희 시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언제나 저희가 금요일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 최근엔 뭘 샀을까요? 저번 주에는 제가 딱 두 가지 색깔만 칠해왔었어요. 네. 2차 전지 반도체.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에 이제 감산 없다라는 발표로 2차 전지가 지금 또 단독 주도주로 좀 등극하는 분위기인데 네. 수급은 뭐 2차 전지 이외에도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이번 주에는 조금 들어왔어요. 주 초반에. 그리고 보시면은 주목하실 부분이 이제 핑크색 게임주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어떤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지스타가 11월 중순 정도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오프라인으로 아마 몇 년 만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대를 또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신작 발표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종목들 지금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두 종목 정도 저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탄탄한 종목인데 네오이즈와 데브시스터즈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오이즈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게임주들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가 사실은 많이 눌려 있었는데 낙폭 과대의 주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7월부터 이제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3분기, 4분기 쪽에 실적이 그나마 좋을 만한 종목이 이제 네오이즈로 꼽히고 있는데 웹보드 게임이 월간 구매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과거로부터도 이렇게 상향이 되면 동사의 실적도 동반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학습 효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 한 80억대 예상하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신작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울레이크장님 피해 거짓 이게 이제 그 국제 대회에서 세계상을 수상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또 한번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작 모멘텀이 있는 데우시스터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우시스터즈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좋아요. 바닥에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회사는 이제 쿠키런 킹덤 진저 쿠키의 IP를 가지고 지금 MAU가 한 700만 명 정도 꾸준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쿠키런 이 IP를 통해서 글로벌 신작을 오픈을 좀 합니다. 네. 몇 개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주목받는 게 이제 오픈 스매시라는 그 작품인데 올해 연말에 이제 베타 테스트 시작해가지고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진저 쿠키가 좀 귀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금 아이템을 또 많이 사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신작이 나왔을 때 항상 매출액이 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거를 미리 감안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게임주가요. 지금 뭐 메타가 이렇게 급락하면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네.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어제 위믹스 관련한 논란 때문에 오늘 위메이드 관련주가 맞습니다. 완전 다 급락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이즈나 데브시스터즈는 그래도 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주가도 흐름도 좀 차별화되고 있고 지금 수급도 차별화되고 있고. 이 섹터 내에서 차별화되는 두 종목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이 한 12위권에 네. 저 메가스터디 교육이 보이는데 최근 시세로 봤을 때는 뭐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일단 10월 4일 날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0월 4일 정도에 현우진 강사의 맞아요. 재계약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는 조금 물음표였던 게 또 1년 만에 뭐 은퇴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뭐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네. 단년 계약이 아닌 단연 계약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럼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마진율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고정급여 있고 거기다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버는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회사도 뭐 매출도 올라가고 마진율도 그죠.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모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러니까 초중고 시장까지 확장을 했고 거기다 이제 성인 시장을 못 잡은 게 이제 한이었어요.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ST 유니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명은 좀 낯설지만 공단기라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그 MS 1위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100%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성인 교육 플랫폼의 퍼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뭐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는 뭐 초중고생들의 어떤 그 앱 어플 많이 사용하는 어플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 쪽으로 조금 확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모멘텀 그다음에 내년으로 보면은 지금 2024년 메가패스가 꽤 큰 금액으로
강의료를 올렸어요. 메가패스 네. 금액을.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수험생분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메가패스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올렸고 사실 뭐 유아기부터 해서 성인기까지 네. 꾸준하게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라인업을 깔았다라는 점에서 메가스터디에 대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최근 6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뭐 현우진 이탈에 대한 우려도 줄인 상황이라서 좀 더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제가 정책 모멘텀 빠뜨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초중 쪽으로 원래 없었는데 생기니까 초중을 이제 플랫폼을 강화해 놨다 보니까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고 있는 종목이네요. 메가스터디 교육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 좀 들여다본 거고요. 오늘 과장님의 종목 무엇일지 열어봅니다. 재룡전기, 미국이 픽한 종목. 이 종목 차트 열어보고 뭐야 이랬어요. 너무 그러세요? 좋은 흐름을 네. 기록했더라고요. 정말 올해 이 종목 갖고 있었으면 남부럽지 않았겠다 싶은데 네. 포인트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압기 쪽 종목이에요.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뤄본 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목을 받았나 봐요. 네, 일단은 그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네.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또 더 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하나 찾아보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 일단 그러면 이제 업황 자체가 변압기 쪽이 좋다라고 한다면 또 차기 어떤 이제 실적 발표 안 난 종목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이 회사는 그 현대일렉트릭하고는 하는 건 좀 다르고요. 변압기는 맞는데 중소형 변압기 제조 기업이고 이 회사는 그 변압기 퓨어한 회사예요. 100% 매출이 변압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은 곧 이 변압기 업황에 따라서 주가의 배타는 상당히 클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괜찮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변압기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전력 손실을 감축시키는 아몰퍼스형, 그다음에 땅에 매립하는 지중 매설형, 그다음에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형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다양한 좀 변압기를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회사의 주요 곡사는 어디였냐? 한국전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됐던 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그런데 LIG 넥스원이 실적에서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주가 리레이팅 됐었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자, 한전의 매출 비중은 2017년에 62%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작년에 3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수출 비중이 이제 25%까지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주가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과 IRA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국 전력 인프라의 대대적인 투자와 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게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공시 보시면 수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수혜주들에 좀 포커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짚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아마도 뭐 이제 뭐 인프라 법안도 그렇고 IRA 법안도 그렇고 뭐 합쳐서 한 80조 원 정도 수준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뭐 다 이 회사가 담당하는 것은 네. 아니지만 꽤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업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압기 그 미국향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1분기 기준 수주 잔고 1,356억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총이 워낙 싼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어떤 체질 개선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P와 Q가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픽. 미국은 왜 이 재룡전기를 선택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앞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효성중공업도 변압기 만드는데 뭐 이런 글이 올라오거든요. 다른 기업 대비 이 종목에 좀 더 점수를 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앞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의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중소변압기 시장 규모가 한
100만 대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수입이 한 2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80%가 멕시코 쪽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의 변압기 원재료가 이 전기강판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전기강판을 중국에서 조달받습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전기강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15%의 관세를 2015년도 10월에 부과를 했고 네. 이걸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같은 국가 내에 있는 포스코 잘 아시는 포스코에서 전기강판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체 원재료 조달 능력이 낮은 멕시코산 변압기 대비해서 경쟁력이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미중 간의 무역 그러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출에 일단은 그 환율 상황이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실적 좀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실적 예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어느 시즌이니까 요거 체크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뭐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 뭐 실적이 뭐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내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5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93억 정도로 YOY로 영업이익이 한 뭐 40%대로 성장하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기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가이던스는 계속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와 Q가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순환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P와 Q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 이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흐름도 좋았고 조정을 받을 때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체 시스템즈, 반도체 디스플레이 두 마리 토끼 이런 교집합 종목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예. 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에 저는 이제 실적 시즌에는 다른 어떤 동종업계 같은 기업의 어떤 실적을 보고 힌트를 좀 얻는 편인데 네. 파크 시스템즈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파크 시스템즈의 실적 좋은 거는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장구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회사도 저는 같은 아이디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지만 수주장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로체 시스템즈 뭐 하는 회사냐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이송 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물류나 가공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구성이 반도체가 42% 정도 되고 디스플레이가 29%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2020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비중이 컸는데 그게 많이 축소됐고 반도체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고각사 때문에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비중이 늘어난다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수주를 한번 보면은 2분기 수준으로 계속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2분기까지만 이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3분기도 뭐 한 800억 정도 수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회사는 리드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장비에. 그래서 현재 보이는 2분기 수주 잔고까지 올해 안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대급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4분기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진원님이 로체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다. 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겠는데 앞으로 뭐 그럼 실적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한 매출 1,460억, 영업이익은 지금 컨센 잡혀 있는 게 한 239억 정도 예상하는데 조금 약간 환율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날 수는 있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최근에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지만 A5 수혜, A5 그러니까 인류의 염원이잖아요. 네. A5 수혜 지금 팹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규모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그 중소형 OLED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 그 회사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현재 있던 가이던스에서 내년도 실적은 좀 추가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체 시스템즈와 오늘 재룡전기 두 종목이었습니다. 흐름들을 보니까 잘 이겨내고 있는 종목들이니만큼 갖고 있는
모멘텀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종목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잠금 해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유영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